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이사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사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사 비슷한 걸 했거든요. 그래서 짐을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가전제품들은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또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들을 때보다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이사를 해봤어요. 어렸을 때 했던 이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나중에 크고 나서 한 22살? 네, 그 정도 되었을 때 다시 이사를 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사 한 번 하기 위해서 집안에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삼촌들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일선을 도울 수 있는 친척들, 그중에 남자들은 다 집에 모였던 것 같아요. 큰 짐부터 막 내가고, 작은 짐들은 또 엄마가 막 싸놓으면 그거 가지고 나가고, 막 이런 굉장히 사람이 막 바글바글 했었거든요. 집은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 이불장을 내갈 때였어요. 북한에는 아직도 보게 되면 집안에 들어가면 가구가 세트로 딱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옷장 하나, 그다음에 이불장 하나, 책장이 있으면 좋고, 책장 하나, 그리고 장식장, 이런 식으로 가구 세트를 많이들 구비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옷장 2개랑 이불장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불장이 나갈 때 일단 십자로 이렇게 묶었어요. 앞으로 묶고 위로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열리지 않도록 철저히 묶은 다음에 도르래로 이불장을 내렸거든요.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거기서 이불장 그 묶은 끈 거기다가 고리를 연결해가지고 그걸 들어서 밖으로 내놓고 도르래를 딱 잡고 조금씩 놔주면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위에서는 아빠랑 삼촌이 둘이서 막 그걸 잡고 힘주면서 조금씩 내리고, 그리고 또 밑에서는 삼촌들이 또 받아요. 그거를 그렇게 간거하게 짐을 옮겼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합니다. 사다리차 이런 것도 없었던 거죠.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만 나르고, 그게 바로 북한의 이사거든요. 물론 남한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겠죠.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보게 되면 전혀 안 그렇잖아요. 처음에 집을 배정받아가지고 갔는데 어떤 집에서 이사를 오시나 봐요. 근데 커다란 짐들을 옮기면서 사다리차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사다리차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냥 제 느낌에 기중기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중기가 보통 이제 팔이 긴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중기차 비슷한 게 와가지고 이사까지 도와주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다리차도 북한에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다리차를 보고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이사를 했을 때 보면 버리고 가는 짐? 버리는 물건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다 가지고 갔죠.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물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그때 안 쓰는 단지부터 시작해서 깨질세라 막 조심히 다루면서, 북한식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 트렁크 뒤에 거기에 꽉 채워가지고 갔었거든요. 짐이 이렇게 많은 짐이 그 좁은 집에 들어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이사하는 경우를 보니까 가면서 뭘 많이 이제 버리시잖아요. 쓰고 있던 가구들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고, 가전제품도 좀 낡았으면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다 너무 신기한 거죠. 심지어 그 버리는 것조차도 한국에서는 돈을 줘야 버릴 수 있더라고요. 저는 참 그게 충격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사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쓰고 있던 가구들 중에 안 쓰는 거, 그리고 굉장히 낡은 좀 오래된 가구들 이런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또 그대로 내놓으면 안 된대요. 무슨 스티커를 발급받아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놔야지 가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건 어디서 스티커를 발급받냐 하니까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환경자원관가 거기에 가면 다 그런 거 발급해준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가 발급을 받았거든요. 한쪽으로는 인터넷으로 그런 걸 척척 처리하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고, 또 한쪽으로는 참 이런 버리는 물건인데 그것마저도 돈을 주고 버려야 된다는 게 참으로 내가 신기한 세상에 가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북한에서 저희 집이 이사했을 때 마지막에 장 하나를 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챙겨갔는데 이불로 드는 그런 비슷한 장이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나머지 짐들을 다 싣고 그 장은 밖에다 내놓고 가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이 한 30분 됐나? 근데 누가 벌써 가져간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냅두질 않는 거죠, 거기서는. 오래되다 보니까 장으로는 못 써도 그걸 쪼개가지고 뗄나무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밖에 내놓을 땐 스티커를 붙여서 내놔야 되는 거고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신기한 시스템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무료로 수거해주는 가전제품 그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도 전화를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내놓고 가면 된다. 그래서 딱 예약을 하고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작정 나는 이사를 가는데 이런 가전제품은 안 쓸 거예요 하고 그냥 쓰레기장에다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거 이거 있는데요. 도시가스를 또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이사 한번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짐을 여기로 옮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서 며칠 날 이사를 갈 거니까 그때 끊어주세요 뭐 이렇게 신청을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가스 봐주시는 분이 와가지고 딱 끊어주고 가시는 거 보고 또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냥 짐만 옮기는 게 이사가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또 옮겨야 되잖아요. 이쪽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어디를 이사 가니까 그쪽에 와서 다시 설치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한국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경험 같아요. 북한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 이전 뭐 이런 말 자체도 없겠죠. 이제 이사하면서 인터넷까지 같이 이사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또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이사하게 되면은 정수기 기사님이 따라와서 철거해주고 설치해주고 이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이사는 단순히 짐만 옮기는 이사가 아니라 이 지역의 시스템이 다른 지역의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만큼 체계적이고 모든 것이 다 잘 자리 잡혀 있고 북한에서의 이사보다 과정들이 복잡하고 절차가 많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던, 왜냐하면 저는 전화만 하면 되고 제대로 알아보고 잘 예약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시잖아요. 비록 더는 좀 들지만 그래도 그러한 체계가 잡혀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북한에서 저희 집이 그때 이사를 한번 하고 엄마가 엄청 힘들어 하셨거든요. 큰 짐들은 다 아빠랑 삼촌들이 나른다곤 하지만 잔짐들은 대부분 다 엄마가 싸고 풀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사한 날에 짜장면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때 저희 집에서 이사를 했을 때는 이사하고 큰 짐을 나르느라고 삼촌들이랑 아빠가 고생했기 때문에 이사간 집에서 또 한상 차려놓고 이제 술상을 벌리는 거죠. 결국에는 가장 힘든 건 엄마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한국에서처럼 이사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업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돈이 좀 든다고 해도 내 몸은 편해지는 거잖아요. 북한에 만약 이런 이사업체가 있었다면 무조건 이용했을 것 같아요. 참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이사를 위해서는 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배우기도 했지만, 그렇게 이사라는 굉장히 큰 어떤 일을 해냈는데도 내 몸에 어떤 무리가 가지 않아서 참 신기했어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북한에도 이사업체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어머니들이 좀 더 많이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꽤 간절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이사를 하면서 놀라웠던 점들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의 여자 나민이었습니다.